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전편에 이어서 그 2편으로 더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해외 투자, 해외 이민 관련해서 그런 결정을 하시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게 뭐 전체는 아니에요. 또 더 아시는 분들 있으면 더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민해서 온다는 자체가 일단 금전적인 투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하고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은 주로 이제 중남미 쪽의 부동산 쪽 관련한 투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혹시라도 제가 이런 경험치나 이런 조언을 해드릴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제 소개를 아주 잠깐만 드릴게요. 나머지 개인적인 상황은 제 사생활이니까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는 일단 한 20년 전에 봉지업체 관리자로 나왔어요. 과테말라 쪽에. 그래서 그쪽에서 총괄 관련 업무를 보고, 그리고 제가 또 니카라과에서는 공장 건축부터 법인 설립까지 제가 두 군데를 해봤어요. 한 군데는 마사야에 있는 거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니카라과 마사야에. 그리고 한 군데는 니카라 보시면 메르세데스라고 소나프랑카죠. 한국말로 면세지역이라고 그러죠. 면세지역이 맞나요? 면세지역이었죠. 소나프랑카. 그 옆에 저희가 공장을 하나 졌어요. 아마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거기 총괄 관리자로 있었으니까. 거기서 업체 두 군데를 니카라과에서 제가 직접 해봤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라크루스에 있는 정유소 건설하는 거, 거기에 초기 동원팀으로 나와서 초기에 모든 세팅 업무를 했어요. 한국인 숙소, 모든 거를 다 처음에 제가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인 숙소를 위한 부동산 구매, 그 다음에 거기에 안수아떼기 내에서 제일 큰 호텔 구매 업무를 제가 직접 했었어요. 변호사하고 협의하고 그쪽 주인들하고 만나서 협의하는 업무를. 그리고 제가 2017년 말까지 5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었어요. 그 당시까지 한국인 근무자 중에서는 제가 최장기 근무자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지금 여기서 영상의 목적이 부동산을 구매, 투자, 개발해라 하지 말라는 절대 아니에요. 다만 하시기 전에 이러한 상황을 체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자, 그럼 우선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해외에 이민하시면서 부동산 구입하는 거는 본인이 직접 와서 살면서 관리하지 않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 관리 비용이 따로 나가야 돼요. 전편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쪽 진짜 아마존 땅이나 아주 진짜 어느 나라든지 간에 좀 외곽 쪽에 원주민들 사는 땅을 경치만 좋다고 해서 산다, 그래서 개발하겠다, 그거 아주 위험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꼭 체크하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그런 업무는 정말로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정말 스페인어가 퍼펙트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법, 개발법, 모든 환경법, 이걸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안 하고 변호사를 쓴다 하더라도, 내가 변호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려면은 내가 스페인어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적어도 그런 조직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어떤 조직에서 그래도 그나마 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힘들어요. 제가 왜 힘든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참여하려면 꼭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여기 중남미는 문서 위조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문서 스페인어로 돼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이 더 알 수가 없죠. 사인 몇 개 좀 해놓고 대충 여기 관공서 있는 사람하고 사진만 빵빵빵 찍어가지고 거기서 딱 올려놓으면은 그럴듯하잖아요.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이 실질적인 그런 능력은 안 되면서 마치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대단히 큰 이익을 얻을 듯이 얘기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마존이나 인디오 땅 사가지고 무슨 호텔을 짓는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그 개인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안 된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모든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가능성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지금 베네수엘라 같이 지금 혼탁한 틈을 타가지고 마치 대단한 이익을 얻고 대단히 1억 천금을 얻을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꼭 100% 아니다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조건들을 다 맞춰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꼭 그 사람이나 그 정보에 대해서 대사관이냐 한인에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맞는지, 실제로 그런 인물이 존재를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고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조건들이 맞는지를 재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특히 부동산, 이 땅 같은 경우, 이 도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외곽은 더 심할 거예요. 그게 또 특히 이런 원주민 땅 같은 경우는. 자, 첫 번째, 그 땅 주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그 푸에르토라크루스 초창기에 그 한국인 숙소 건축용 땅을 구입하러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지금 지적도예요. 근데 지적도인데 여기 지금 4헥타르 정도 되는 땅인데 여기 주인이 몇 명 있어요 지금? 거의 100명 가까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경계선도 명확하지가 않고 다 동의를 안 받고 한 사람이라도 법적인 소송을 걸면 또 소송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이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여기다 뭐 샀다고 쳐요. 그럼 거기 건설을 하잖아요. 건축하는데 그쪽 지역의 인력을 어떻게 동원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그쪽 보통 이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그 푸에르토라크루스 쪽에다 땅을 구하고 건축하려고 실제로 견적도 받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건축 노동조합이라고 그러나요? 걔네들 통하지 않으면은 인력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걔네들이 막 돈 달라고 그러면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권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겠죠. 그나마 빼데베사는 지금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인력 공급을 받고 있고, 그렇지 않고 빼데베사 외곽 쪽에 있는 그 어떤 건설할 때 인력 공급을 받으려면 그 지역 건설 노동협회가 있어요. 거기 애들을 통하지 않으면 굉장히 걔네들이 방해를 많이 하죠. 그거를 또 아셔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죠. 일단 건설하기도 어렵지만은 이쪽 원주민 쪽, 이쪽 외곽 쪽 땅들은 두 가지 법이 존재해요. 하나는 공권력이란 이 정상적인 법이 존재하고, 하나는 지역 원주민들의 법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 트리브나 그쪽 인디애나 쪽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만약에 방해를 하거나 그 협의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럼 걔네들 언제 바뀔지 몰라요. 한국도 그러잖아요. 한국도 뭐 방송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어떤 지역, 시골 지역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노후를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무슨 지역개발비인가 뭔가 뭐 몇천만 원, 뭐 몇백만 원 뭐 내지 않으면은 막 왕따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도시가 아니고 시골은 더 심해요. 그게 뭐 왕따가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죽이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보다 아주 굉장히 몇 배 이상은 그 지역 주민들, 원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돼버려요. 목숨까지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가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거기서 본인이 직접 살면서 관리를 안 하면은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래요? 누가 맡겨놓고 돈만 주고 맡겨놓고요?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거는 본인 돈인데. 자, 다음으로 이쪽 중남미, 특히 이쪽 원주민들 땅, 아주 그냥 진짜 막 이런 외곽 지역 땅, 뭐 아마존 근처 땅들, 이런 땅들은요, 거기는 싸다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쌀 수밖에 없죠. 한국은 안 그러나요? 아주 진짜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땅 거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럴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 거는 진짜 실소유주를 꼭 확인하세요. 실소유주가 아니고 뭐 임대 또 임대 이렇게 한다. 그거 진짜 위험해요. 자기가 진짜 원 계약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또 뭐 원래 주인인 척하고 이렇게 산다? 그거 진짜 위험한 거죠. 그죠? 꼭 본인 변호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고 서로 실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고 거래를 일단 내고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그죠? 자, 다음으로 이쪽 대도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그나마 좀 나아요. 이쪽 외곽 쪽에 진짜 외곽 무슨 뭐 원주민 땅이나 무슨 뭐 아마존 땅이나 뭐 이런 땅들, 뭐 중남미는 다 이렇게 쫙 거쳐 있으니까 그런 땅을 만약에 뭐 경치만 좋은 이유로 구매한다? 거기 확인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어떻게 끌어오실 건데요? 그거 다 허가 사항인데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스페인어 퍼펙트 해야 되고 정말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원주민하고 협의 관계가 남아있잖아요. 자, 그런 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계획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지, 그런 사업 계획이 명확하게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장소는 환경 관련해서 특수시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 예를 하나 또 드릴게요. 제가 칠레에 있을 때 그 사막에서 이제 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이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하수 정화시설 설치라예요. 그게 법적으로 있어요. 왜냐면 환경하고 영향받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하수는 정수시설을 해서 그걸 버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화력발전소 안에 정수시설을 설치를 하고 거기서 정수된 물을 다시 그 현장 내 그 먼지 제거용 물로 다시 썼어요. 그러니까 환경 관련해서 요구하는 특수사항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 정수시설, 아니면 또 의무시설, 병원 같은 경우 의무시설, 아니면 안전 관련된 거, 불 특히 화재 관련한 안전, 그런 특수시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거 법을 다 알아야 되는데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 이런 외곽 지역, 아마존 지역, 뭐 인디오 지역, 뭐 이런 지역들 가면은 뭐가 또 위험할까요? 전염병이죠, 전염병. 그 다음에 거기서 거주하시려면은 말라리아, 특히 말라리아 같은 경우 많아요. 거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있었던 곳 중에 하나가 그 적도긴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과테말라 있을 때 그 한국의 건설회사, 중견 건설회사 그 사장님하고 제가 알아가지고 제가 잠깐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때 가서 건설부 장관도 만나고 그랬거든요. 적도긴이. 한번 쳐보세요, 적도긴이. 거기가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스페인어 쓰는 나라예요. 자, 거기에서 제가 매일 말라리아 약을 먹었어요. 조그만 약 하나 있어요. 그걸 매일 먹어야 돼요. 그 위가 굉장히 버리는 약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오래 사셨던 분들은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걸리면은 좀 잘 쉬고 물 많이 마시고 잘 쉬면 낫는다. 아, 그건 맞아요. 이제 거기 익숙해 있으니까 그러시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몸이 약하신 분들은 사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아마존 지역이나 외곽 지역, 무슨 원주민 지역 같은 데 가면은 전염병 진짜 조심해요. 이건 전염병은 아니죠. 뭐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그쪽 지역에 그 말라리아든지 그런 병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감수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렇듯 제가 아는 선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뭐 그 외에 더 수없이 많겠죠. 근데 다만 제가 아는 것만 정리한 거고, 또 아시는 분들 있으면 그 외에 체크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하시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떤 원주민 땅이나 뭐 아마존 땅이나 무슨 인디오 땅이나 뭐 이런 외곽 지역 땅을 구매해서 개발한다. 이거 첫째, 그 개발하는 사람이 그만한 능력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첫 번째, 스페인어 퍼펙트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부동산법, 개발법, 환경법, 뭐 하는 법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아는 사람이 해야 돼요. 실상 그래야지 그쪽 그 개발하는 변호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자기가 진행을 하고 문제가 발생되는 거를 대응을 하죠. 그런데 스페인어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한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다 해놓고 나서도 문제가 걸릴 확률이 100%, 99%예요. 99%. 그런 건 진짜 아무나 일반 개인이 정말 무슨 예를 들어서 조그만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우선 정부 대 정부 혹은 뭐 우선 최소한 어떤 공인된 단체 이런 데서 해도,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해도 이렇게 힘든데 일반 개인이 한다? 저는 저보고 하라 그래도 사실 지금 혼자서 하기 힘들어요. 그거는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이거는 대도시의 부동산 투자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이거는 거기는 두 가지 법이 있죠. 말씀드렸죠. 공권력이 있고 거기 원주민들이 지배하는 그 법이 있어요. 걔네들이 한번 바뀌어버리면 공권력 필요 없어요. 이게 한번 틀어버리면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니까 그걸 꼭 감안하시고, 그리고 그냥 뭐 개발하는데 돈만 주고, 그러면 자기는 뭐 나는 그런 거 다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돈만 주고 그 네가 알아서 하고 이익금 나 줘라? 그거는요 정말 미안하지만 그 바보 소리 듣기 충분한 행동이에요.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은, 제가 이렇게 돈 드릴 테니까 그냥 내 돈 가지고 편하게 쓰세요. 편하게 남은 인생 사세요. 그거 내 돈 띄어먹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거기만 편하게 사시면 돼요. 이런 거예요. 꼭 확인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안 된다가 아니에요. 자, 결정을 하셨으면 꼭 체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본인이 올바른 판단을 하라는 게 제 영상의 목적이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 아니에요.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이러이러한 기준들을 정확하게 세워라가 영상의 목적이에요.
자, 모든 거는 다 어떤 큰 돈이 들어가고 뭐 그런 큰 결정을 할 때는 그 지역의 대사관 한인회 꼭 먼저 확인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자, 4시간 도움이 되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자, 다른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꼭 체크, 확인, 또 재확인, 그래야지 큰일 안 나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